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밤 7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지난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의료개혁을 발표한 전과 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으로 변하고 의료대란에서 교육대란으로 그리고 의료파국으로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어떤 위기 또는 국가적 재앙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 의료개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의사들이 보수의 핵심인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면서 지금 이런 국회 의석 배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김건희 문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해류가 있다면 그 해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표면에 드러난 파도, 물결 요것만 들여다보면 흐름을 놓치는데 저는 항상 이 의료대란이 6.25 이후의 최대 규모의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므로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집어삼킬지도 모르겠다. 이게 결국 탄핵 또는 하야 또는 식물화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라고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민주당이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록이 이게 어떤 급격한 전환의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로서는 자신이 예측한 게 들어맞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 예측하는 방향이 국가적 위기로 가는 흐름 속에서 적중하면은 그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불길한 예언을 한 것처럼 아주 씁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당 차원의 입장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의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당사를 나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뒤 아직 정확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당에서 추가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총장 등 당무를 보는 쪽에서 필요하면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더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못한 한 방을 맞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예측 못합니까? 예측을 했어야죠. 정보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는 겁니다. 벌써 어젯밤부터 오늘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정치권, 언론계에 바다하게 소문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즉각 무슨 대응을 할 준비가 당에서 있어야 되는데 참 무기력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여권은 이번 녹취록의 파장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탄핵이란 말이 벌써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한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탄핵을 한번 겪은 정당인데 그렇게는 안 갈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장외 집회 등을 이어갈 텐데
여론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녹취를 가지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 안이한 판단입니다. 탄핵, 하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사실상 어떤 기능 정지 상태, 이건 결국 똑같은 겁니다. 탄핵 안 당하니까 뭐 다행이다는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시의 통화록에는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명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명선이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이 말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공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공천을 보고한 적이 없다. 공천은 공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다.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역시 당대표는 공관위에서 올린 공천 목록을 최고위에 올려 의결하는데 최고위 의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나는 윤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실이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자신의 과거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며 인면수심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그쪽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명시의 녹취록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했는데 이 공개된 녹취록의 그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앞으로 취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한겨레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은 그간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했던 공천, 국정개입 의혹 한가운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박근혜 탄핵 기소 사유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진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은 두 사람 통화가 2022년 5월 6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면서 명씨는 대선 1년 전부터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통화는 공천 확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쇄적으로 접촉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얻어냈다면은 이게 뭐 사전 수뢰제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명씨는 이전에도 김 여사와 공천 관련 대화를 했던 정황이 민주당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의 보호 대상자 1호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드러난 바 있다면서 명태균 씨는 2022년 5월 2일 강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명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면서 알면은 난리다. 뒤집어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한 이튿날이자 윤 대통령 임기 첫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경남 창원 의창의 김명선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등의 공천을 확정했다고 짚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어떤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와 별도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정부 투쟁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11월 2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외 집회 포스터를 게시하면서 정의의 발암물질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10월 17일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바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설특검을 활용하거나 윤석열 정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을 내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모임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에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개헌안 발의 참여자를 모집 중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30여 명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자, 이런 파상적 공세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상만 이탈해버리면은 개헌안도 탄핵안도 김건희 특검법안도 다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결별 수준의 그런 감정적 충돌을 빚고 있으니까 이런 야권의 파상 공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하죠. 적전 분열이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월 31일 앞으로 벌어질 이 정치 국면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식물화, 개헌, 그리고 가능성은 적지만 기사회생, 뭐 이런 어떤 여러 갈래길이 나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응하는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위기의 출발점은 지난 2월 6일 내질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라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이 상대방에 터져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편에서 터져가지고 총선 망치고 나서도 이걸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밀어붙이던 사이에 민심이 이반해가지고 특히 보수층이 이탈해가지고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큰 폭로가 또 나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면초가가 되고 양면전쟁, 삼면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전쟁, 삼면전쟁, 배수진을 아무리 친다고 한들 적전분열하면 자멸해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